비트코인 되돌릴 수 없다. 폭락 트리거 드러났습니다. 네, 시스템마저 흔들린 비트코인의 전망,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절대 놓치셔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요. 네, 지금 이 영상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기술적 분석 외에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 최근에 급격하게 흔들린 상태에서 고래도 아니고 매크로도 아니고 구조적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네, 없던 비트코인이 풀렸고요. 그게 실제로 매도되면서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10%나 더 폭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으면 사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하지만 이 구조를 모르시면 다음 폭락 때 99% 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진짜 폭락 트리거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99% 털립니다. 안녕하세요. 3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김불장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면 어떠한 내용인지는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네, 빗썸이죠.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이벤트 보상 과정 중에 2000포인트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2000 BTC, 지금 여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200 정도 됐네요. 근데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 1억 270만 원. 지난 금요일이었죠. 6일날 아침 9시에 저가를 찍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 때 저가가 9천만 원을 깼죠. 8,900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에서요. 네, 빗썸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업비트와 동일하게 2월 6일 아침 9시에 저가 8,899만 9천 원. 아까 업비트에서는 8,900만 원이었죠. 빗썸이 1,000원 더 빠진 8,899만 9천 원. 네, 문제는 저녁 7시 이 캔들을 보시면 8,111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빠지면서 밑꼬리를 이렇게 길게 단 힙소 타입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말아 올린 상태가 벌어졌었습니다. 7시에요. 네, 글로벌 거래소 있지 않았던 상태죠. 여기 상태에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7시에 저가가 9,720만 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빗썸에서는 8,111만 원까지 빠졌죠, 지금. 그러면 업비트 대비해서 거의 17%더 빠진 겁니다. 10% 정도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7%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빗썸에만 나왔던 상태인 거고, 해외 글로벌 거래소나 업비트와 같은 다른 거래소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그야말로 또다시 무슨 아주 큰 악재가 터진 것 마냥,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이라도 벌인 것 마냥 이렇게 큰 폭으로 폭락이 나왔던 상태죠. 네, 만약에 빗썸에만 있는 일인지 모르시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셨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실 수가 있나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했는데요. 네, 20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빗썸. 네, 비트코인의 지급량이 62만 개라는 게 문제입니다. 과연 62만 개다. 그럼 지금 1억 정도다고만 치더라도 62조예요. 그럼 빗썸이 비트코인 62조치나 갖고 있느냐? 아니죠.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는데 당시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은 42,800개에 불과했다. 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보유한 거는 42,800개인데 14배가 넘는 62만 개를 지급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번 사태가 더 큰 파장을 낳는 이유는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허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네, 없던 코인 62만 개가 어떻게 발행됐고 빗썸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 거래소의 구조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빗썸을 포함한 중앙화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빗, 비트겟, 코인베이스, 크라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대부분이 장부 거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찍힌 수량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 거래를 체결한 뒤 나중에 실제 지갑에서 출금해서 자산 수령을 맞추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부 거래 자체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장부상 숫자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 지금처럼 보유하고 있었던 양이 4만 개밖에 안 되는데 62만 개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고 빗썸이 약 20분 만에 오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99.7%를 회수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미 이 해당 비트코인이 실제로 지갑에 존재하던 물량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없는 비트코인 갖고 빗썸 내에서 이 거래소 내에서 서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벤트로 2,000포인트 주는 걸 그걸 비트코인으로 하나당 1억짜리가 되는 거를 2,000억씩 줬다. 그게 62조다. 야, 이런 일이 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결국엔 유령 코인이라는 정말 뭐 재앙과 같은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장부거래의 민낯이 드러난 상태.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시세 교란이 당연히 가능한 상태죠. 지금 뭐 4만 개 갖고 있는 거를 62만 개 갖고 이 오더북을 다 조작할 수도 있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들끼리 다 짜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말고 빗썸에는 잡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이 잡코인들 지금도 뭐 123%, 27%, 25% 큰 폭의 상승을 하는 코인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코인들이 무조건 뭐 그렇다는 거를 특정지어서 하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총이 적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코인들을 이렇게 오더북에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찍으면서 실제로 수급과 무관하게 가격을 급등락시키면서 시세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120% 하루에 이렇게 오르면 도대체 무슨 호재가 있는지도 뭐 묻고 따지지 않고 당장 올라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 거래량이 갑자기 늘고 가격이 급등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호재로 오인해서 매수에 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인위적인 가격 변동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래도 2위 상위권에 들어가는 글로벌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장부 기록과 실제 보유 총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지 못했는지 내부 통제 체계 점검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 2중, 3중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러한 사례에 대려 겁먹은 업비트. 업비트에서도 얼마 전에 해킹 사태가 있어가지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빗썸 사태에 업비트 우린 다르다. 5분마다 장부 대조하고 있다. 이벤트 전용 계좌로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지금 거래소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오후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점검을 본격화하면서 금감원에서 현장 검사, 유령 코인 사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42,000개, 그 중에서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권은 175개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고객들 42,000개 비트코인인 거죠. 금감원이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13배, 14배에 해당되는 62,000개가 지급됐냐. 이걸 이제 핵심적으로 볼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야, 거래소에 있는 내 코인 진짜 있는 거 맞냐? 괜히 불안해서 거래소에서 빼서 콜드 월렛, 하드 월렛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게 아니라면 거래소에 보유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콜드 월렛에 보관하시는 게 더 안정적일 수가 있고 메타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 글로 옮겨 놓으실 필요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현물로 갖고 계시는 거는 거래소마다 조금 나눠서 분산해 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소 문제는 단순히 국내 거래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뭐 빗썸이 정말 큰일을 벌였잖아요. 지금 사고를 제대로 친 건데 그 전에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꼭 중요한 순간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외부로 다른 글로벌 거래소로 테더도 송금이 안 되고 심지어 입금도 안 받고 계속 오르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폭락 구간에 왔을 때 그때 정작 매수도 못하고 다 시세가 끝난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줄고 그냥 잔잔해졌을 때 그때 돼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입금이 되는 그런 지연 사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도 이 조작의 의혹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작년 10월 10일 악소리 나는 폭락 구간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은 그나마 좀 다행이었죠. 그 당시 때 비트코인이 1억 7,800, 1억 6,500 근데 뭐 알트들은 뭐 악소리가 났습니다.
네, 리플 같은 거 보면은 이때 보이시나요? 하루에 9.96% 하락을 했는데 업비트나 뭐 국내 거래소에는 이 정도죠. 하지만 글로벌 거래소를 한번 보시면요. 네, 보이시나요? 작년 10월 11일 바이낸스 차트거든요. 10월 10일 네, 하루에 폭락 구간이 72.41%나 나왔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루에 72%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힙소로 이렇게 말아 올리나요? 이것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45분 만에 72%가 폭락한 다음에 15분 만에 바로 그대로 202% 상승이 나왔죠. 15분 만에. 선물도 아닙니다. 현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때 리플을 2배 레버리지만 갖고 있어도 다 청산이었습니다. 무조건. 72%가 빠졌기 때문에요.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폭락 구간이 리플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락한 구간이 17%. 그리고 곧바로 15분 만에 11%가 상승을 했는데 리플이 뭐 말도 못하게 그러한 상태가 일어났다. 그만큼 이때 10월 10일에 이 바이낸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신뢰를 또 잃어버린 게 또 바이낸스입니다. 국내에서 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 10월 10일에 26% 빠졌다가 아까 바이낸스는 70%가 넘게 빠졌잖아요. 26% 빠졌다가 22%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은 새벽에 미국 세력들이 또 주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는 밤과 새벽에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업비트나 비썸같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 시세를 바로 따라가는 그러한 추종이 김포 상태와 함께 괴리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낸스에서 아주 큰 폭의 폭락이 있었을 때 오히려 덜 빠진 혜택을 본 케이스다. 참 이거를 웃어야 될지 아니면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러한 현상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시는 그러한 비중은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아신다면 콜드 월렛에 일정 부면은 넣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저도 콜드 월렛을 쓰고 있는데 사실 뭐 귀찮아 가지고 잘 안 넣게 되긴 하더라고요. 거래소에 그대로 있고 처음에 지갑 샀을 때 하드월렛 샀을 때 그때 좀 넣어놨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추가로 더 계속 옮겨 놓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사태들 보시면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사태가 있은 다음에 하드월렛으로 일정 부면을 또 옮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갑이 있으시다면 비중을 분산으로 보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69,115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2% 하락한 가격 구간에 있고요. 네,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269만 원, 0.76%. 글로벌 시세보다 조금 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불장 지표에서는 고래들이 출현하면서 시장에 저점을 만들고 매도 시그널이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비트코인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매매한 수익률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진행한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96,000대에서 진입을 해서 81,668 여기에서 수익을 보고 75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거 불장지표 시그널에서 나왔던 상태인데 이때 근거가 126,000까지 갔을 때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이 깨지는 지점이 있었죠. 깨지면서 넥라인에서 헤드까지 1대1로 빠지는 지점. 그래서 처음에 106,000대에서 요 깨지는 라인에서 진입해서 끌고 갔던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96,000대에서 진입해서 81,000에 750%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매매를 종료한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1,745에서 83,840까지 124%의 수익을 보고 바로 완익절한 상태의 근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까 보셨던 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 저는 선물 거래를 하고 또 현물 거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에 현물 거래 위주로 진행하는 국내 계좌들이 있고요. 업비트 비썸으로 다 분산을 해놨고 그리고 선물 투자도 하거든요.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개를 해봤지만 비트코인만 하는 게 맞습니다. 선물 투자는 진짜 뭐 불장이 오면은 그때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거를 건드려도 되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10월 10일 아까 차트에서 보셨잖아요. 리플을 제가 5배수, 3배수짜리를 나눠서 갖고 있다가 전부 다 올 청산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런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뭐 자랑을 하려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시그널, 기준과 원칙 매매를 했을 때 그 레버리지를 쓴다 하더라도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정확한 타점을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있는 거고, 지금처럼 106,000에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이 깨졌을 때, 이거 제가 뭐 비트에서는 이 정도 20배수 같은 경우는 고 레버리지라고 보기는 힘들죠. 정확한 타점을 포착을 해서 매매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완전히 계좌가 거래소가 틀리잖아요. 지금 오늘 빗싸움과 뭐 바이낸스의 그런 사태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선물 같은 경우도 거래소를 나눠서 이렇게 뭐 20배, 50배 비중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구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6,000에 대한 거를 83,500까지 지금 23,000불이 차이 날 정도로 하락에 베팅해서 이 구간까지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하락 베팅에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홀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제 관점,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뭐 묵직한 시드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소액 아니면은 뭐 큰 금액으로 또 빠른 자산 증식을 위해서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건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뭐 선물 투자를 많이 하시죠. 유튜브를 보면은 다양한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한 명 관점만을 보시고서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유튜브 여러 명의 관점을 확인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후회가 없고, 본인이 결정해서 하시는 게 가장 후회가 없고 남 탓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버들의 관점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는 테스트 용도로, 스터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관점 역시 여러분들께서 뭐 무작정 따라 하실 게 아니라 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69,000인데 다음 영상에서 어느 구간에서 제가 이때 이후로 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인지 수익 구간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시는데 테스트 용도로 타점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 참고용으로 스터디 용도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을 흔드는 거 고래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 리스크죠. 어차피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은 불장지표 시그널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분산하셔서 조금이나마 안전한 투자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3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김불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